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모두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 후에 코로나 극복에 대한 리더십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입니다. 백신 접종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확진되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체계 구축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는 병상 수급을 위해서 상급 종합병원의 행정명령을 통해서요. 병상의 1%를 명령하였죠.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 동원을 위해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리실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은 중환자 중심의 병상 체계가 원활히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환자 병상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컨트롤 타워, 즉 중환자실에 들어갈 우선순위의 중증 환자, 그리고 호전 시에는 스텝다운 할 수 있는 빠른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한데요. 이런 컨트롤 타워 구축에 대한 견해 말씀 주십시오. 네. 지금 1% 상급종합병원의 1%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300병상 이상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그 다른 질환 중증 환자들을 또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좀 순차적인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500병상까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또 의견도 내고 계십니다. 이 확진자 수가 계속 1000명에서 1200명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기존의 그 중증 환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장관으로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의료계와 그런 부분들 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의 그런 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하고 필요하면 더 추가적인 그 행정명령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상업종합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그 환자 진료에 따르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중환자와 그다음에 다른 그 거점병원에서 역할이랄지 이런 거는 환자의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수도권 이 대형센터에서 그런 부분들 조금 관장을 하게 되면 그런 데에서 그 여러 가지 이 지체가 되는 환자가 이쪽으로 배정이 된다든지 또 치료하는데 그런 지체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여러 문제점들은 제가 장관으로 만약에 발령받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애로사항을 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 중소병원의 그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의 전환 유도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확실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현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선제적인 보상책이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주시고요. 의료진 번아웃 문제도 심각하죠. 추경으로 마련한 위험수당이 지급체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과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현장 종사자에 대한 위험수당 체계 구축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주시고요. 우리나라의 공공병상이 10%가 코로나 환자 80%를 보고 있죠.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이유도 공공의료체계의 부실의 한 원인인데요. 정부에서 2025년 발표한 것처럼 공공의료 강화 방안 그리고 최소한 공공의료 병상수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필요하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실 건지 말씀 주시고요. 백신 구매에 대한 질의도 하겠습니다. 감염병 법률 40조에는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시기에 예방 그리고 치료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선구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2010년 당시에는요. 이렇게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을 폐기하게 되어서 2010년 기사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께서 이 백신 수급 제대로 과하게 하여서 폐기하게 되었다라고 질타하시는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무위원들이 과감하게 백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이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시대에 과감하게 선구매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추후에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국가 출하 승인을 빠르게 하는 방안 그리고 콜드체인 구축 접종 이후 이상 사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준비 시스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 이름을 밝혀서 말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평택박예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점병원으로서 전체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그런 아주 희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보상 체계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번아웃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의료진이 번아웃하면 의료 체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또 여러 보상 체계랄지 이게 잘 작동이 돼서 어떤 분은 그걸로 인해서 그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그로 인해서 사기차가 돼서 참여 의욕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병상 확대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음에도 그 병상수가 부족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은 지자체의 그 지자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공공병원으로 보는 그러니까 소유뿐만 아니라 기능상으로 그런 공공기능을 수행하면 공공병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백신 구매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무원들은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그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 그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마련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접종 관련해서는 특히 이 각 접종 특히 백신별로 굉장히 엄격한 콜체인이 유지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질병청과 식약처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백신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허가 단계가 아닙니다. 긴급 사용 승인 단계이기 때문에 접종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그 국가예방 접종에 준해서 피해자의 그 보상이라든지 또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에 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해서 선제급 사실 요양도 있는지 검토하고 계시는지 부상에 대해서 보건이랑 공공의료 병상도 20%까지 확대할 계획 있으신지?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